마이크 괜찮을까요? 좀 클까요?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에는 휴강이었고 2주 만에 뵙네요, 그죠? 예. 5월, 6월 달 그 날이 뭐 공부하시기에는 좀 최적의 그런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겨울에는 우리 추워서 많이 공부 못했잖아요. 예, 그 여름에는 뭐 할 것 같아요? 더워서 많이 못하겠죠. 그래서 5월, 6월 달에 열심히 하십시오. 자, 이달에는 이제 5월, 6월 달에는 일당백 필기 노트 한번 더 보는데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이번 순환 때는 기출 지문 위주로 이렇게 그 지난번에 우리 기출 지문은 안 봤잖아요. 그래서 기출 지문 위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OX 문제 한 장짜리 나간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 번만 나눠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까먹고 안 나눠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 안 까먹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나갈 거니까요. 잘 이렇게 좀 풀어보시고 편철해서 그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 1번에 보면 이제 서장 그리고 이제 재정 목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가장 먼저 한 사람, 효시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죠? 객주라고 하는 직업인이 있었고요. 그들 밑에 이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각어관, 그리고 이제 각어관들이 독립하면서 복덕방이 되고 복덕방이 좀 이제 용어가 바뀌면서 중개업자 그리고 현재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변천되어 왔고 복덕방 시절부터 중개업 현재까지 이렇게 쭉 지속되어지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부칙개공. 뭐 이 부칙개공은 그러면 뭐는 없는데 자격은 없는데 우리 개공은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중개업 관련한 최초의 법 제도는 1890년도에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법령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고요. 1890년도면 우리 일제강점이 되기 전입니다. 조선 말 정도 됐고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 우리 중개제도의 규율, 이제 자유영업제였었죠. 그래서 자유영업제는 그냥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 다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인가제가 만들어지는데 요 인가제가 요때 만들어진 거예요. 요때 이제 1890년도에.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 되면서 허가제로 바뀌고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뭐 이런 식으로 변천이 되어지고 있고 현재 우리는 중개업 하려고 하면 뭐 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등록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소위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중개사 법령의 구성 및 성격 보면 가장 상위에 법률이 있고 시행령, 대통령령이라 그러죠. 시행규칙,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얘는 우리 부동산 경매 관련 쪽이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해 주세요. 경매 관련이다. 이쪽에서 해마다 한 문제 나오죠. 우리 중개사법은 일단은 그 중간법적인 성격, 그리고 혼합법적인 성격, 같은 말이긴 한데 무슨 법과 무슨 법의 중간에 있다 이런 얘기죠.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뭐 내지는 혼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법 그리고 일반법 뭐 국내법 뭐 이런 지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라는 거는 요거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민법보다는 좀 특별하다. 뭐 이런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내법의 반대말은 뭐죠? 국제법이에요. 국제법. 우리는 이제 국내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기본 확인 사항은 생략을 합니다. 이번 순환 때는 기출 지문 위주로 본다 그랬고요. 자, 1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우리 중개사법과 민법이 있다라고 하면 중개사법이 민법에 비하면 무슨 법적 지위?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 우리 민법의 그 3대 원칙 중에 하나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근데 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보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느냐면
방식의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예, 방식의 자유. 그러니까 계약은 내가 그냥 결정하는 방식대로 체결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뭐 이런 거 우리 있죠. 예,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 구두 계약하면 안 돼요. 중개사법에 의하면. 예, 그럼 중개사법에 의하면 뭘로 반드시 쓰던가, 우리 개공 입장에서 보면 서면으로 반드시 쓰던가, 아니면 서면 너 쓰기 싫어 그러면 뭘로 하든가, 전자적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고, 여기처럼 구두로 하는 뭐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뭐 우리 어떻게 보면 틀렸다라기보다는 중개사법에서는 이런 계약 자유 원칙을 일부 제한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만큼은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빠짐없이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새기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빼보면 여기다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특수법인, 우리 알고 계시는 거 하나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특수법인 중에서 알고 있는 거. 지역 농업 협동조합 있죠, 그죠? 네,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지역 농업 협동조합은 중개,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죠.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중개업을 하는데 등록하고 아니면 등록 없이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 등록 없이 한다라는 거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등록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개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한테 야, 너 있지? 중개업 해도 되는데 등록하고 아니면 등록 없이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우리 중개사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등록을 중개업하려면 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하고 해도 괜찮아요? 하고 해야지, 중개사법에서는. 근데 요 법하고 요 법이 또 충돌하잖아요. 그럼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만큼은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농업협동조합법을 먼저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소위 말하면 그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공인중개사법에 비하면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지역농업협동조합한테는 등록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게 이제 농업협동조합법인데,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은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법적으로. 그러면 뭐가 적용이 되는 거냐면, 야, 그러면 너네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 없이 중개업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좋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는 개공들이 업무하다가 사고 치면 업무보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 중개법인이 얼마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죠? 4억의 업무보증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 이상만 설정하면 돼요? 우리 지역농업동조합은 2천만 원. 그 2천만 원이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법에 규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등록 안 하는 건 좋은데 보증은 설정해야지. 그래서 2천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있어서만큼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이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일반법, 얘가 이제 특별법,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반법적 지위도 있어요. 3번에 개공이, 주어가 지금 개공이에요. 여기 3번 문항에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 주어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좀 이따 이제 그 용어의 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개공이라고 하는 정의 안에 우리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개공이란 뭐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여 뭐한 자라고 우리 정의하죠? 등록한 자. 그러니까 개공은 그냥 뭐한 자라고 적용을 하는, 우리 규정을 하는 거예요. 등록한 자라고 우리 그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니까 얘는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중개행위를 하든 중개업을 하든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받아요? 아니면 안 받아요? 받아요. 얘 자체가 등록을 했고 등록을 할 때 법의 규율을 받고 있잖아요. 뭔 얘기냐면 이 중개업 등록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얼마 이상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5천. 법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교육 받고 우리 개공되어야 돼요? 실무 교육, 사무소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법의 규율을 받는 거니까 개공이 보수를 받든 안 받든 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노마자 이번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있는데 이 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밑에서부터 한번 보면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정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뭐 있는 업무로 바뀌고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겠고 전문성 제고 그리고 부동산 무슨 업을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에 이바지한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직접 목적에서 요 자리가 좀 시험에 우리 출제가 된다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개공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공의 업무만 정하면 누가 빠지게 되는 거죠? 소공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개공 등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개공 등. 왜 개공 등 하면 안 돼요? 중개보조원에 들어가는데 중개보조원은 이 업무 즉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개공도 안 되고 개공 등도 안 되고 오로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공하고 소공을 합쳐 부르는 개념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테마로 보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60점 넘고 안 넘고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지금 정도 되면 모의고사에서 중개사법 한 60점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거거든요. 몇 점 맞아요? 60점 맞나요? 40점? 그러면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좀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럼 이제 60점 정도 되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건데 60점 정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어떤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60점 정도 넘기시는 분들은 이거를 거의 자유자재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60점 나온다고 실제로. 근데 60점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용어가 아직도 헷갈려요. 그리고 용어에서 문제 틀어서 내면 웬만하면 틀려버리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이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용어 같은 경우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60점 벽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용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용어 많지도 않고요. 딱 8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1호부터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렇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까? 행위를 그죠? 행위를 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알선하는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뭐고 알선이 뭐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 행위도 중요하고 알선도 중요한데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위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또 그 밖에 어떤 권리를 득실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 요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거래 당사자. 그리고 이 거래 당사자들은 무슨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 중개대상물. 뭐 이렇게. 그럼 가장 중요한 중개는 뭐 하는 거냐? 이 행위하는 거를 뭐 하는 게 중개가 되는 거예요? 알선하는 거. 그러니까 중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알선행위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건데 이거 무슨 행위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 왜냐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선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선은 무슨 행위? 사실행위. 예, 그래서 우리 중개를 법률에는 이렇게 정의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중개에 대한 정의를 무슨 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여기서 이 법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겠죠?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라고 정의해요?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하고요.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뭐에 뭐 하셔야 돼?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의뢰 있어야 되고요. 예, 일정한 뭘 받고요?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뭘로 행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 예, 이걸 이제 우리 중개업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이제 이걸 중개업의 3요소라고 해요. 의뢰, 보수, 그리고 업.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이걸 중개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뢰는 일방 의뢰여도 괜찮아요? 아니면 반드시 쌍방 의뢰여야 하나요? 일방 의뢰도 괜찮죠. 일방 중개도 중개니까. 그리고 보수는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것을 뭐 요구하거나 약속만 했다, 이건 받은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고 있을 때 이걸 우리 업이라고 해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성, 반복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일회성, 일회성, 그리고 또 뭐 우연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에는 이제 얘가 좀 잘 출제가 되네요. 우연하게, 뭐 단일회, 뭐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거는 업은 아니다. 자, 4호의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인데요. 이 법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뭐한 자라고 정의해요. 등록한 자,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공인중개사는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방법은 시험에 합격.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등록은? 등록관청에 가서 나 등록 좀 시켜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신청을 할 때 등록 기준이라는 거를 갖춰야 돼? 아니면 등록 기준 갖출 필요 없어요? 등록 기준을 갖춰야죠. 그 등록 기준 중에 하나가 자격을 좀 요한다. 물론 이제 부칙 개공 빼고. 5번 소속 공인중개사,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얘는 이제 그 취업한 공인중개사를 얘기하는데, 가로 안에 보니까 개공인 법인에, 이 말은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는 거죠.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법인인 개공에 존재하는 뭐 또는 뭐로서 라는 표현 나오냐면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라는 표현 나와요. 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표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요 사원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데, 이 사원은 정식 명칭이 무슨 사원이냐면 무한 책임 사원을 얘기하고, 법인에서 직급은 높은 아니면 낮은? 높은. 근데 얼마나 높은? 제가 많이 높은이라고는 안 했는데 어떻게 높은? 어떻게 높은? 많이 높은 아니고 제일 높은. 제일 높은. 자, 법인에서 사원은 직급이 제일 높은. 그러니까 임원하고 동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높은, 적당히 높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법인에서 사원보다 높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뭐 그 유한 뭐 회사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원의 정식 명칭이 무한 책임 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말은 유한 책임 사원도 있거든요. 유한 책임 사원은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느낌을 한번 답변해 볼게요. 유한 책임 사원이 높아 보여요? 아니면 무한 책임 사원이 높아 보여요? 무한 책임 사원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무한 책임 사원은 임원급이다. 임원하고 동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만 있는 겁니다. 법인에만. 얘네는 몇 분의 몇 이상이 자격이 필요하죠? 3분의 1 이상 자격 필요하고, 얘네는 교육받아야 되나요? 교육 안 받아도 되나요? 무슨 교육 받아야 되죠? 실무 교육하고 연수 교육 받죠. 몇 분의 몇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원 다. 교육은 전원 다.
자격은 몇 분의 몇 이상만 있으면 되고 3분의 1. 예. 아무튼 요 사원 또는 임원 중요하고요. 로서 개공인 우리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요 포함한다 요 자리도 아주 함정이 잘 걸리는 자리예요. 포함 제외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소공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 소공은 무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 응? 너 계약서 같은 거 써도 괜찮아. 뭐 누구한테? 소공한테.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권한을 주는 거고 아니면 개공이 하는 무슨 업무를 중개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중개 업무는 소공 본인의 중개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중개 업무는 개공의 중개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자, 여섯 번째 중개 보조는 공인중개사 인자 아니면 아닌자. 아닌자로서 아닌자라는 표현이 꼭 나와야 되고요. 이 자리 함정 걸리는 자리다. 주의하셔야 되고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라고 표현할 때 아닌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취업된 건 똑같아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해요. 단순한 업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얘기한다. 우리 여기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중개 업무하고요. 단순한 업무하고요. 같은 개념일까요? 아니면 다른 개념일까요? 당연히 다른 개념이겠죠. 그러면 중개 업무는 두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누구랑 누구만 중개 업무 할 수 있어요. 개공과 소공. 그 다음에 단순한 업무는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단순한 업무는 셋 다 하는 거예요. 누구. 개공도 하고 소공도 하고 중개 보조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단순한 업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용어가 고용인 있는데 고용인은 누구랑 누구를 합쳐 부르는 개념이냐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하고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 뭐에 들어가요? 고용인에 들어간다. 고용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까지를 싹 다 포함하는 개념이 뭐예요?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죠. 여기 등자 안에는 우리 중개보조원까지 다 포함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뭐 사원 또는 임원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우리 기본 확인 사항은 넘어간다 그랬고요. 자, 기출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출 1번.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개공의 적절한 규율, 이런 것들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규율이라는 어떤 단어들을 제정 목적에다 쓰지 않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뭐였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으로써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규율한다라는 표현은 우리 제정 목적에 사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 2번 개공의 중개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사실행위이다. 우리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그래서 법률행위하고는 좀 다르고요. 3번에 우연한 계기의 단 1회 요거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볼게요. 우연한 단 1회 이런 표현들 나오면 얘는 중개도 하고 보수도 받고 뭐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수를 받든 뭘 했든 이 표현이 나오면 우연한 단일의 이런 표현들 나오면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별표를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4번의 별표를 좀 해드리는 이유는 중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중개란 뭐 하는 것을 중개라고 정의하죠?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게 이제 중개의 정의잖아요. 여기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개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위가 뭔지를 복습 한번 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행위란 뭐였냐면 행위가 뭐였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 뭐였어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력. 그럼 그 밖의 권리에는 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의 양도.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빼볼게요. 우리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드릴게.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지상권인데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상권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과정이 있을 테고요.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법정지상권이 뭐 되는 과정도 있을 거예요. 양도되는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립하는 과정에는 법정지상권이니까 여기는 법률에 뭐만 필요한 거예요? 규정만 필요한 거지. 그죠?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요건만 충족하면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양도하는 행위는 이 법정지상권자가 팔고자 하는 의사와 누군가가 그걸 사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법률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개는 이 중 뭐에는 개입할 여지가 있고 법률 행위에, 근데 뭐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야. 법률 규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요 자리 조심하시라고. 요 자리 양도하는 과정에는 중개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한다면 그게 중개에 들어가고, 이거를 만약에 의뢰를 받아서 보수도 받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 그럼 이게 전형적인 뭐가 되는 거야? 중개업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에 중개대상물의 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잖아요. 34회 때. 그럼 요거 중개라는 거를 요 4번하고 5번하고 거의 비슷하게 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개라는 단어가 이제 성립하려면 뭐 하는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중개 앞에 교환하는 행위는 이래 있거든. 교환하는 행위는 그냥 교환인 거지. 교환하는 행위는 교환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어떤 말을 넣어줘야 이게 중개에 해당될 수 있어? 교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교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야 그게 중개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들어간다. 아니다.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얘도 별표. 제가 34회 본시험 끝나고 나서 요 5번 문항이 이게 그 1번 문제 아니면 2번 문제 나왔을 텐데요. 이거 보고 참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참 잘냈다. 잘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잘 낸 거예요. 문제를. 틀린 지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이러면 틀린 거지만 이거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다로. 잘 정리해 주시고 핵심을 잘 파악하셔야 돼. 자, 6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다시 한번 채색해 볼게요. 우연성, 단 1회 이런 단어들 나오면 뭐 아니다 라고 바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업이 아니다. 그래서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냥 보수를 받든 어쨌든 이거는 어쩌다 한 거니까 이거는 업은 아니다. 자, 7번에 컨설팅 업자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컨설팅 업자. 자, 그러면 이렇게 빼볼게요. 좀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컨설팅 업자의 직업이 뭐예요? 컨설팅 업자의 직업이 뭐야? 컨설팅 업자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개공이에요? 아니면 개공 아니에요? 개공 아니에요. 일단 이게 포인트야. 여기서 컨설팅 업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직업은 그냥 컨설팅 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라는 말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개공 아닌 사람이 이렇게 주고 있는 거야. 개공 아닌 사람이 뭐를 받았대요? 보수도 받고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를 하면서, 이 사람의 직업이 컨설팅이니까 컨설팅 행위를 하면서 뭘로 했다 이랬어요. 업으로 했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무슨 행위를 업으로 한 거야? 중개를 업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 업 안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의뢰도 받고 보수도 받고 그리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다 담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개공으로서 한 거야? 개공 아닌 사람으로 한 거야? 아닌 사람. 이게 뭐야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맞아요. 근데 무슨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 합법적이잖아요.
근데 개공 아닌 사람이 이거를 중개업하면 그게 뭐야?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요 중개업을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 그러면 처벌해야 되고요, 아니면 처벌 안 해도 되고요? 당연히 처벌해야지. 몇 년 몇천? 3년 3천. 예,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 6번 7번 다 별 하나씩 좀 잡으시고, 요거 그냥 문제를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컨설팅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컨설팅 나오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머릿속에 그렇게 새겨요. 그냥 컨설팅 업자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그냥 새기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만 하면 나쁜 거는 아닌 거야. 그냥 뭐만 하면 나쁜 거는 아니야. 컨설팅만 하면 나쁜 건 아닌 거지. 그냥 말 그대로 컨설팅이니까. 근데 이 컨설팅하는 업자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했다. 이러면 나쁜 거지. 이거는 범죄 행위니까. 그 다음 8번.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아까 제가 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합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앞에가 무슨 법에 따라 이랬어요? 외국법에 따라. 그러면 이거는 그 외국 자격을 취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외국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우리 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뭐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뭐 옆나라 일본에도 보면 우리 유사한 자격 시험이 있어요. 자, 9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달랑 한번 끊어봅시다. 등록을 안 한 자가 무등록이죠. 근데 뭐 받고 보수 받고 중개를 뭘로 했대? 업으로 했대. 이것도 뭐라고 봐야 돼? 중개업인데 무슨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죠. 요거 몇 년 몇 천에 그 해당이 되는 중개업이에요. 3년 3천 똑같아요. 이것도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10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 있었고요, 일정한 보수도 받고요,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행위의 알선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잡을게요. 행위의 알선. 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하지 우리가? 중개라고 하죠. 중개. 행위 알선을 중개라고 하잖아. 그러면 의뢰 있고 보수 있고 중개를 뭘로 했다면, 업으로 했다면 딱 떨어지는 중개업이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중개업. 의뢰 있고 보수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 전형적인 중개업인데, 이게 그 행위 알선이, 이런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어는 뭐가 이제 핵심어냐면, 이것도 한번 좀 빼드릴게. 여기 옆에다가 중요 표시 하나만 해요. 중개대상물 혹은 중개대상 권리에, 물건 아니면 권리에 저당권 같은 거 포함 아니면 제외. 포함, 저당권 포함이 됩니다. 그 밖에 권리 안에 저당권 들어가잖아. 근데 밑에다가 요거 적어요. 금전채권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무슨 얘기예요? 받을 돈 뭐 이런 뜻이잖아. 그지? 받을 돈 뭐 이런 뜻인데, 이 금전채권은 중개대상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받을 돈이라는 뜻이잖아요. 돈. 돈.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금전채권은 중개대상물 혹은 중개대상 권리에 포함 아니면 요거는 제외. 이건 제외. 그렇죠?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문제는 좋냐면, 금전채권, 그러니까 이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행위가 있었어요. 그 원인행위가 뭐냐면 요거야. 금전소비대차 알선. 요거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 알선 행위를 하게 되면 금전채권이 발생이 되잖아. 근데 그것만 나왔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야. 저당권 때문에. 그러니까 요 말이 없었으면 요거 밑에 것만 가지고는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의 행위의 알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우리 10번 문항에도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11번 소공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되게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뭐 한다 그래야 돼? 포함한다. 여기 제외한다. 이거 아주 잘 걸리는 함정이니까 주의하시고. 12.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라고 했는데 맨 앞에가 뭐로서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다? 소공이다. 13.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한다면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대. 그럼 이거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아니에요? 중개업이지. 그럼 이거 뭐 전문 중개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토지 전문. 우리 대학가 앞에서 원룸 전문으로 중개할 수 있었어요? 있죠. 그럼 뭐 전문? 원룸 전문. 그럼 공장 무슨 그 공단 앞에서 공장 전문으로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 전문? 공장 전문. 또는 우리 뭐 지하철 우리 그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뭐 상가에서 그러니까 점포에서 상가 전문으로 중개했다. 그럼 그것도 뭐 전문이야? 상가 전문. 뭐 그러니까 이 개공은 뭐 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토지 전문 중개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자격을 뭐 한 자라고 했어요. 취득한 자. 그럼 이 자체가 공인중개사잖아. 근데 등록하고 상관없이 등록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뭐에는 해당한다. 공인중개사에는 해당한다. 어때? 맞지? 그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공에 해당한다 이러면 어때요? 그건 X야. 개공은 뭘 해야 개공이 되는 거야? 등록을 해야만 개공이 됩니다. 15.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을에 의해서 중개를 하는 경우라도 뭐를 안 받았대요? 보수 안 받았대. 그 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가 아예 빠졌다면 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표현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제 구별 개념을 한번 좀 볼게요. 중개와 중개업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어떻게 달라요? 저한테 답변해 주시겠어요? 얘랑 얘가 어떻게 다른지. 중개는 행위만 알선하면 되는 거죠. 행위만 알선하면. 근데 얘는 의뢰도 받고 보수도 받고 그리고 뭘로 해야 돼? 업으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성과 무슨성이 꼭 있어야 돼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없으면 어쩌다 뭐 하는 거 이건 이제 중개에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와 개공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어떻게 달라요? 한번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자격만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뭐만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격. 그리고 얘는 사람만 되나요? 아니면 법인도 되나요? 사람만 되겠죠. 공인중개사는 시험 봐야 되니까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공은 자격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한 자? 등록한 자인데 얘는 따지고 보면 뭐도 되고 뭐도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사람도 되고 법인도 된다. 법인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 우리 그러면 법인인 개공 될 수 있어 우리도? 네, 우리가 법인 만들면 되지 뭐. 그렇죠? 네. 자, 소공하고 중개부조는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뭐 있고요? 자격 있고 플러스 소속되어지고요.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하고 뭣도 하고 보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소공의 정의죠. 근데 중개부조는 자격은 일단 있고 없고 자격 없어야 되고 근데 소속은 똑같이 됩니다. 고용인이니까.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무슨 업무만 보조해야 돼?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조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공인중개사, 개공, 소공
같아요, 달라요? 이 세 개 다 달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친구, 여기는 등록한 자,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도 있고 자격도 있는 뭐 이런 자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뭐가 좀 중요하냐면 공인중개사가 개공되어질 수 있고 없고 있고 뭐 하면 되는 거죠? 등록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소공되는 거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되죠? 취업하면 되지, 소속되면. 그런데 안 되는 거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소공이 개공되는 거 안 된다 그랬고, 그렇죠? 예. 반대로 누구 되는 것도 안 돼. 개공이 소공되는 것도 안 돼요. 이거 이중 소속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소공이 너무나 개공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소공이 너무나 개공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예? 퇴사하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관두고 사직하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지. 소공이 사직을 하면 어디로 가냐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지. 여기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 방법이 있죠. 자, 이번에는 개공인데 너무나 소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개공인데 너무나 소공되고 싶어. 어떻게 해? 폐업을 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뭘로 가면 돼요? 소공으로 가면 되죠. 이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모든 개공이 폐업하고 소공으로 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 그건 X예요. 왜냐하면 누구가 그게 안 돼? 부칙 개공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부칙 개공은 폐업을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인 신분으로 가버리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대법원은요, 이 개념과 이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왼쪽 오른쪽이 전혀 다르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무등록 중개는 해도 되는 거이다,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다? 해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무등록 중개는 합법적이에요. 해도 됩니다. 이거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은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 불법은 몇 년 몇 천의 형벌? 3년 3천.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거는 얘한테 보수 받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일단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것은 일단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개부수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중개부수 지급 약정 자체가 뭐다라고 이해하셔야 돼. 무효다.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그러면 받기 전이면 총괄 수 없고, 이미 받았으면 반환해야 되고, 반환하면 그걸로 끝나고 처벌도 받고, 당연히 처벌도 받고. 그러면 얘는 보수 받을 수 있고 없고,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이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이 말이 뭔 말이야? 유효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무등록으로 어쩌다 중개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없고 있고. 그런데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누구하고 형평을 좀 맞춰봐야 돼. 합법적 개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합법적 개공하고 형평을 좀 맞춰야 되니까 여기 보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개공들이 받는 중개보수나 무등록으로 중개를 해서 받는 사람들의 중개보수가, 그렇죠? 이쪽이 크거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형평에 맞춰야 된다. 비슷하게 받는 것이 맞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무등록 중개와 무등록 중개업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중개대상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